감독님, 부산국제영화제의 야외 무대를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가족을 쓰고 연출한 감독 이상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의배우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가족에서 기유 역을 맡은 정의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세 배우님.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가족에서 지숙 역할 맡은 김세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인수 배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속도로 가족에서 은희 역할을 맡은 배우 서희수라고 합니다. 네, 김효진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속도로 가족에서 라미란 씨가 영선으로 나왔는데 그 영선의 안사람 역할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라미란 선배님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정상 참석을 못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 어제 또 관객과의 대화에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은 우리 감독님과 이 찐 고속도로 가족들과 그리고 영화 속에서 마음 아픔을 담당한 우리 백현진 배우님과 함께 여러분들 깊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가족, 일단은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두 개의 단어가 붙어서 주는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작품을 쓰고 연출하신 이상훈 감독님, 고속도로와 가족이라든지 전혀 붙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붙여서 영화를 만들게 되신 이유를 좀 관객 여러분들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전전하며 다니는 한 가족과 우연하게 만나는 어떤 중년의 부부가 만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이야기예요. 저희 영화 제목이 이제 휴게소 가족이 아니라 고속도로 가족이라고 지은 이유는 제 고속도로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이제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잖아요. 그것과 가족이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의 가족이 붙었을 때 느껴지는 그 아이러니가 제목으로서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얘기가 저희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그 연민에 대한 얘기이고 그 연민에 대한 좀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 깊게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훈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희루 배우님께부터 먼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 가족의 스틸을 보셨습니까? 네, 우리 정희루 배우님뿐만 아니라 김수희 배우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얼굴들 보여주셨고요. 또 오랜만에 영화 작업에 참여하셨는데 정희루 배우님 이 작품을 일단 선택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로 보기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기유가 갖고 있는 매력도 있었지만 제가 오랜만에 영화를 복귀할 때는 뭔가 평범한 평이한 캐릭터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좀 파격적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캐릭터가 이제 굉장히 반전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드라마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캐릭터를 선택했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의 뭔가 깊이 이런 것들이 좀 달리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유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약간 굉장히 감정의 표현이 굉장히 증폭이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힘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또 좋은 작업을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파격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새로운 연기 별칭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우리 김슬기 배우님도 이 작품 선택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네, 저희 고속도로 가족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의 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행복하게 사는 가족에서 출발을 하고요.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사는 게 행복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졌을 때 이전에 현실이 더 지옥이었다. 거기서부터 작품을 해석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잘 지내고 거기서 벌어지는 우당탕탕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맡은 역할은 젊은 아이 엄마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총 아이 셋이 있는 엄마 역할로 이제 처음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서희수 배우님은 그런 김슬기 배우님의 자녀없이 역할을 하셨죠. 고속도로 가족, 이 영화에서 본인이 어떤 캐릭터를 맡았는지, 어떤 인물을 맡았는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배우님? 은희라는 역할은 엄마, 아빠한테 의지를 많이 하면서 또 태기를 잘 챙겨주는 성숙한 있는 아이고 아빠가 기우라는 역할이 싫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가 정신적인 병이 있으니까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캐릭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속의 캐릭터처럼 정말 풀어지고 어른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백현진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선택하신 강점에 대한 이유가 좀 듣고 싶고요. 또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시나리오를 재밌게 읽은 후에 감독과 미팅을 했는데 감독 느낌도 좋았고 저희 그 배우들 어떤 배우들이 할지 알게 되고 나서 이 작품 하면 재밌겠다 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 역할은 그냥 평범한 소시민 그런 중년 아저씨 역할입니다. 중년 아저씨 역할인데 이제 구군이 라미라는 배우님이라는 게 조금 특별한 캐릭터인 것 같고, 네. 작년에는 결혼을 4번인가 5번인가 6번인가 막 했는데요. 네. 작년에 마지막 부인이 라미란 씨였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자랑했어요. 라미란 씨랑 부부됐다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께 이제 조금 더 영화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었어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라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휴게소가 아니라 고속도로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스쳐가는 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에서는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약간 판타지처럼 다가오기는 했었거든요.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관객들에게 좀 어떤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 영화가 어떤 그 연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다 알잖아요. 연대나 또 이제 서로한테 필요한 건 서로에게 느끼는 이제 애정이라는 걸 서로가 다 알지만 고속도로라는 곳이 우리가 여기 부산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고속도로를 타고 오신 분들이 고속도로 항상 탈 때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약간 부유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요란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딘가에 이제 그러니까 마음을 서로에게 안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부닥치면서 생기는 저희 영화가 급변하게 이야기가 변화하는 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여기 영화를 보신 분도 이제 계실 테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지점을 좀 같이 느낀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 너무 스포하시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오셔야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인우 배우님, 이 가족의 아빠인데요. 가장이라고 말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아빠예요. 좀 일반적인 아빠는 아니고요. 이 캐릭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이 사람 이해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만 들려주세요. 일단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사실 좀 책임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낄지언정 저희 가족끼리는 사실 그게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극 초반에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가족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정말 이 기우라는 역할은 행복을 찾아서 정말 소소한 행복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갖고 살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족이 전부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족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매달리기도 하고 또 굉장히 처절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뭔가 다이나믹한 감정의 변화들이 많이 보여지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에서 제가 이제 먹는 장면이 꽤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간이 가장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를 보시게 되시면 먹는 게 사실 그냥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사실 먹는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려고 했고, 또 감독님이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녹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이런 대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영화를 보시면 좀 더 다양한 시선으로 영화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슬기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김슬기 배우님이 연기한 이 캐릭터는 이 가족이 어떻게 보면 저는 90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족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앙에 있는 중심에 있는 캐릭터는 엄마 캐릭터구나. 그래서 이 엄마 캐릭터를 또 어떻게 표현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얘기 좀 들려주세요. 대사나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는 부분은 많이 없어요, 제 캐릭터가. 근데 거의 아빠 역할인 기우가 밖에 나가서 동냥도 해오고. 본인 부인이죠? 그렇죠. 동냥이 아니라, 사업. 사업이라고. 일을 하시고, 또 가끔 아이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열심히. 가족. 네. 저는 이렇게 하는 듯 없는 듯 이 가족을 뒷받침해주면서도 사실은 이 가족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캐릭터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더욱더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부분을 더 이입해서 해야겠다. 네. 그러면 내가 이 영화에서 존재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네. 그 질문을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 사랑하면 저렇게 살 수 있느냐. 네. 그 어떤 사랑의 정도를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크레이지 러브 정도. 크레이지 러브. 정말 사랑해야 가능한 일인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결여된 것들이 많은 가족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집착처럼 이것밖에 없고 더욱더 이 사랑을 더 증폭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희수 배우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서희수 배우님, 현장에서
그때보다 저는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힘든 에피소드보다는 재미있는 기억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랑 같이 연기하시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주세요. 저는 재밌었어요. 담다리 촬영에서는 평소 성숙한 은희의 모습이 아닌 정말 풀어 헤쳐버린 이수가 나오거든요. 제가 가끔씩 집에서 그렇게 놀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정말 기억에 남으셨어요? 네, 재밌었고 이수로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서희수 배우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엄마 아빠가 현장에서 제일 좋았던 때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아빠가 제일 좋았었을 때, 엄마가 제일 좋았었을 때. 생각이 안 나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인호 아빠가 언제 제일 좋으셨어요? 멋있었어요? 아빠가 은희의 모습으로는 아빠가 이렇게 돈벌이를 할 때 네. 지켜보면서 은희의 마음으로는 약간 안타까우겠지만 네. 그래도 저렇게라도 돈을 벌으니 가족들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아빠를 보면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희수 배우님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현진 배우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작품에서 스포일러를 맡고 계신 섹션 뒤쪽에 나오는 섹션들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백현진 배우님이 보시기에 이 고속도로 가족과 가족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시선으로 이 가족들을 보았으면 좋겠는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어떠셨어요? 저도 어제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시사할 때 저도 뭐 제가 출연했던 작품을 어저께 슬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0번에서 한 번 정도 보는데 이거는 서울에서 시사할 때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질문이 뭐였죠? 네, 이 고속도로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영화를 보시면 뭐 각자 다 다르게 생각도 들고 느끼실 텐데 저는 영화 보면서 특히 저 고속도로 가족 저 식구들 보면서 특히 아빠 정인우 씨가 맡은 기우 역할 보면서 그냥 사람이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행여분들 뭐 성실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서 행여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그 인물들이 좀 다 이해가 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영화를 봤는데 그래서 배우들도 되게 좋구나 그러고 감독이 무엇보다 영화 속의 인물들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시나리오를 쓰고 작품을 찍었구나 그거를 좀 느끼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백현진 배우님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뭐 노숙, 홈리스라고 하는 소재를 고속도로 가족에서 처음 만난 건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영화의 소재로도 혹은 어떤 캐릭터로도 우리가 만났던 이야기들인데 고속도로 가족은 그들을 주인공으로 놓으면서 지금까지 어떤 사건을 변화하거나 개입하는 방식으로서의 소재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상문 감독님께서는 이 가족이 어떠한
이야기를 관객들한테 들려줬으면 좋겠는지, 가족을 어떻게 그리고 싶으셨는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 얘기가 좀 듣고 싶었어요. 그 영화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일 많이 저는 영화를 하면서 제일 많이 이 영화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 다들 각자의 사정을 안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자의 사정들이 잘 보여졌으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이 고속도로 가족의 이들이 그 사정들이 정말 서로한테 진심으로 이해가 되고 다가와진다면 그거에 대한 많은 생각과 그 다음에 그 시작은 아예 이거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말하면 영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얘기하겠습니다. 약간 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과 불안이 저도 있거든요. 그 걱정과 불안이 녹아낸 가족이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보듬어주는 남이란 선택을 하는 영선조차도 각자의 그분만의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안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서로 안 켜지면서 계속 이야기가 굴러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객분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선택들, 이제 생각들을 같이 이제 하는 계기가 됐으면, 전 진심으로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그 생각들이 같이만 돌아간다면, 이 영화를 같이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훈 감독님이 되게 진심 어린 연출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되게 즐겁게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많이 우시거든요. 보시면서 우시는 관객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우리 감독님께 간단한 질문. 감독님도 다 처음 영화 보시면서 우셨습니까? 어제? 저도 울었습니다. 울었고요. 촬영하면서도 우셨어요? 촬영하시면서도. 네, 울었습니다. 제가 팬심을 드러내자면, 제가 영화를 계속하는 계기가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이창동 감독님이세요.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되게 이분과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꿈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항상 너무나 많은 공부가 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속도로 가족이 어떤 비슷한 그런 느낌들을 주었다면, 그렇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희루 배우님께 이번에는 현장에 좀 재밌고 가벼운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현장에서 되게 에피소드 많았을 것 같은데, 촬영하시면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좀 들려주고 싶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공유해 주세요. 굳이 제가 사실 굉장히 힘든 촬영이 많았기 때문에 재미를 좀 찾자면, 저는 휴게소가 그렇게 편안한 곳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먹을 것도 굉장히 가까이 있고, 또 저희가 화장실, 왜냐면 촬영장에 이제 화장실이 멀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에서 촬영하는 게 정말 집처럼 편하구나, 휴게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군것질거리도 굉장히 많이 사먹고. 뭐 드셨어요? 저는 소세지를 좀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일단 음식 종류는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저희가 꽤 오래 촬영을 해서 먹다 보니까 굉장히 불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휴게소 메뉴를 완전히 섭렵하시겠어요, 이번 작품 하시면서. 맞습니다. 소세지가 가장 입에 맞으셨고. 소떡 굉장히 잘 먹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슬기 배우님께도 여쭐게요. 현장에서 일단 감독님이 촬영할 때 그렇게 많이 오셨다고 지금 공개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 감독님의 눈물을 가장 많이 보셨는지 이거하고, 그 다음 우리 김슬기 배우님도 촬영하시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셨다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고속도로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떤 계기로 이제 라미란 선배님이라는 캐릭터를 만나면서 어떤 그 속에 있는 아픔들과 트라우마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 촬영을 했을 때 감독님이 저희 모니터 보시면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영화를 찍으시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휴게소에서 통감자를 아침으로 늘 먹었습니다. 통감자와 소떡소떡과 통감자 이렇게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서희 신부님께서 하나만 여쭤봐야겠네요. 그녀서 음식 중에 제일 맛있게 드신 게 뭐예요? 저도 네. 이브배우님처럼 편의점 가면 엄마가 간식 사준다고 그러면 소떡소떡밖에 안 먹어가지고 소떡소떡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부전요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현진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미란 배우님과 작년에 마지막 부부의 연을 맺으셔서 되게 자랑스럽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라미란 배우님이랑 같이 연기하시면서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면 관객 여러분들께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 그 주연 배우도 현장에서 태도가 굉장히 좋으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라미란 씨. 그렇고 촬영은 전반적으로 늘 즐거웠습니다. 정희로 씨는 어제 영화 갈 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관객분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쪽에 정의로 결혼하자 그러는데 그게 진심입니까? 아니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네. 라미란 씨랑 그러니까 첫 촬영을 하는데 네. 배드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장가도 못 가보고 그 부부의 연을 하여튼 가져본 적이 없는데, 라미란 씨가 굉장히 사납게 리드를 하셔서 즐거웠습니다. 네, 뭔가 오늘 오픈 토크의 헤드라인이 하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우리 감독님께 제가 질문 하나만 더 여쭙고요. 이제는 객석으로 마이크 돌려서 관객 여러분들께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독님께 질문 드리는 사이에 우리 감독님, 배우님들께 질문하실 내용 좀 생각해 주셨다가 고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노마드랜드라는 작품도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서 되게 인상적인 대사였는데,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아이가. 홈리스트냐, 당신 노숙자냐? 이랬더니 아니, 나는 홈리스트가 아니라 하우스리스야 라고 얘기하는 주인공의 대사가 있는데, 저는 그것과 고속도로 가족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고속도로 가족이 자신들을 생각할 때 어떤 지금 상황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걸 어떻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시작합니다. 되게 즐겁게 살려고 시작하는데 이게 죄송해요. 자꾸 얘기가 계속 뺑뺑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또 각자의 그 사정들을 통해서 그 사정들이 멀어지면서 저희 영화는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관객분들 보셨을 때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고민과 불안과 그리고 또 즐거움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준 감독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마 감독님이 말씀하시려고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관객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일어나서 관객분들 질문 속 들어주시는 분들께 마이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정희로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네, 고속도로 가족 파이팅이라고 예, 플래카드를 만들어 오신 관객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네, 고속도로 가족.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정희로 배우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도 질문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기우 역할을 연기하면서 새롭게 연기를 도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후의 감정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초중반까지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뭔가 아픔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얼마나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연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강강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표현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변화의 폭을 얼마만큼 밸런스를 잘 잡아가는지가 우리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감정 연기를 할 때 현장도 그렇고 촬영 중에는 최대한 좀 혼자 있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굉장히 어딘가 숨어있고 현장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좀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계속 그 기후의 감정을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희로 배우님께 추가로 하나만 더. 기후가 돼서 처음 모니터를 딱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좀 궁금했어요. 처음 기후가 되어서 모니터 보셨을 때. 어제 저희 GV 할 때 관객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전작품 이제 드라마 굿잡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굿잡에서 왜 이렇게 멀쩡하게 나오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노숙자로 나오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모니터 볼 때는 낯설었죠. 제 모습이 낯설었고 또 어쨌든 영화를 처음 이제 보실 분들은 초반에는 굉장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 극이 흘러가면서는 또 저도 이제 굉장히 유입을 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얼굴을 배우로서 보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자 경험이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희로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슬기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들 손을 이 중앙에서 네, 번쩍 들어주셨어요. 흰옷 입은 관객분.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트가 난무하는 네, 오픈토크 현장이네요. 네. 네. 김슬기 배우님 너무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엄마 연기를 하시는 게 지금 이 나이대에 몰입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혹시 이런 연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연기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오히려 더 재밌었던 점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해서 더 깊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캐릭터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이 작품을 만나기 전에 제가 조카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가 많이 있었고 조카 바보시군요. 네. 카카오 프로필 사진
사실은 또 조카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이 작품을 만나게 된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그 시선이 없었다면 이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조카 덕분에 제가 또 우리 딸 아들을 대할 때도 더 훨씬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또 다가갈 수 있는 스킬도 다르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연기를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캐릭터에 가까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존재하고 살아있으면 그 캐릭터가 되는 아이들이어서 저는 이게 충분히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엄마처럼 느껴줄 수 있으면 그게 내가 연기를 도와주는 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더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더 편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좀 덜 눈치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이수는 또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제가 이제 첫날 어머님과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매일 안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만날 때마다 이수를 안아줬는데 몇 번 지나니까 나중에 이수가 와서 먼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국제 와서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이제 바닷가를 거닐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가 달려오더니 저를 막 안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이수가 제가 앞에 나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텔에서 나와서 제 인사하려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럴 때마다 좀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어제도 잠깐 옆에 이렇게 식사하면서 있었는데 제 옆에 이렇게 기대면서 진짜 엄마 같다 이렇게 한마디 해줄 때 저는 그게 너무 뿌듯하고 제가 잘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임신을 한 상태로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달리는 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 친언니한테 전화해서 이 정도의 개월수 때는 배를 잡고 뛸 것 같냐, 허리를 잡고 뛸 것 같냐, 어디가 가장 아플 것 같냐 이런 질문들도 물어보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김슬기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꼼꼼한 사전 정보와 그리고 가장 약간 뭉클한 건 정말 우리 서희수 배우가 칭찬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말이겠지만 내 엄마 같다라고 진짜 엄마 같아라는 말이 아마 배우님께는 제일 기분 좋은 칭찬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너무 멋있게 말씀을 잘해주고 계신 서희수 배우님께도 혹시 질문하고 싶은 관객이 있으시군요. 여기 맨 앞줄에 반팔티 입고 계신 관객분 서희수 배우님께도 질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이미 봤는데 야외 촬영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뛰고 걷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런 촬영을 하면 오래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힘들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희수 배우님 현장에서 몸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근데 걷고 막 뛰고 그런 걸 말하셨잖아요. 근데 걷고 뛸 때는 걷고 뛸 때는 그냥 감정 없이 그냥 재밌게 했던 것 같아서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감정 연기할 때 되게 힘드셨군요. 네. 우리 서희수 배우님이 되게 아무도 막지 못하게 지금 되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서희수 배우님 딱 한 장면만 나 이 장면은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라는 한 장면만 자랑해주세요. 관객분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장면. 은희와 태기가 단둘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네.
이거 그냥 다 스포해도 돼요? 안 돼요. 네, 배우님. 우리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스포를 막아주시는. 아니요, 두 분이 같이 있었던 장면이 제일 좋았다. 그 장면에 집중해서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네.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비스 배우님께서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는 우리 백현진 배우님이 질문하고 싶으신 관객분 소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갈게요. 네? 어디? 네. 근데 같은 분이셔서 질문 이왕이면 질문의 기회를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쪽, 예, 끝에 계신, 네. 끝쪽에 맨 끝줄에 계신 검은 마스크 쓰신 관객분께 마이크 갈게요. 조금 넓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 질문을 못 드렸었어요. 어떤 점이었냐면, 그 가구점에서 이제 김슬기 배우님이랑 백현진 배우님이 뒤에서 이제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어린이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근데 내 팬이랑 이제 몽골에서, 네, 오신 그 직원분이랑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뒤에 이제 포커스 아웃이 되어 있는데 두 분이 사실 저는 어제 백현진 배우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네. 무슨 일이 있을까봐 되게 조마조마했었는데 네. 그냥 두 분이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뭐 하이파이브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어떤 설정으로 그렇게 이제 뭐 하이파이브나 이런 액션이 나왔던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배우님 부탁드릴게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구나. 제가 작년에 좀 지독한 빌런 역할을 몇 번 했더니 사실 좀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러셨었나 보다. 죄송합니다. 편집이 영화를 봤더니 돼 있던데 지수 그러니까 슬기 씨가 맡은 역할이 자기 살아온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저도 무슨 말을 좀 하고 애드립으로 그러면서 정답게 그냥 대화를 하던 신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마 무슨 저희 중고가구에서 일하는 채튼이라는 친구가 알려준 따시달래 그러면서 이렇게 굴럭 뭐 이렇게 행운을 빈다 뭐 그런 거였었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아마 김슬기 배우랑 극중에서 하이파이브 했던 것 같은데요. 보시면 따시델렉이라는 단어를 채태님이랑 현진 선배님이 극중에서 한번 가구를 나르면서도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택이랑도 계속 하이파이브 하면서 따시델렉이라는 의미를 예를 뭐 정확한 단어는 안 돼. 굴럭이라고 치면 뭐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연기를 계속 녹이셨고 그 뒤에서도 저한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따시델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말이다. 너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위로의 의미를 그때 실제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하이파이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랬었네요. 이제 기억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인터뷰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네, 이제 그래서 관객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남겨주시고 저희 사진 촬영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부터 갔으니까 백현진 배우님 이번에 그쪽에서 와도 될까요?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여한 작품이라고 이 영화 뭐 재밌습니다. 이 드라마 재밌습니다. 저를 조금 아시는 분은 제가 안 그렇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냥
참여했던 작품인데 별로 제가 할 말이 없으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건강하세요 그러는데요. 고속도로 가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굉장히 좋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속도로 가족을 좀 추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서인수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영화 봐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고 저희 영화 정말 사랑해주시고 기억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인수 배우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슬기 배우님. 네, 제가 부산의 딸이에요. 네, 데뷔한 지 한 11년 차 됐는데 부산국제영화제는 처음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놀러도 안 왔었고 근데 이번에 부국제에 와서 그동안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걸 왜 못 누렸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이 부국제를 즐기시는 이렇게 멋진 분들 앞에서 저희 영화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봐주신 분들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정말 자신있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슬기 배우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희 배우님.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또 배우로서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고속도로 가족을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정말 봐주시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떤 가족이 행복한 걸까라는 의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꼭 영화 봐주시고 또 우리의 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끝까지 재미있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민 감독님도 아까 그 TV에더로 따스달라기 건너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저희 영화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초청을 받은 것 자체가 정말 진짜 따시델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11월 2일 날 개봉을 예정입니다. 정말 저희 멋진 배우분들이 혼신의 연기를 하세요. 그 모습을 극장에서 봐주신다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고속도로 가족을 같이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민 감독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 포토그래피제에서 첫 선을 보이는 이 고속도로 가족은 11월 2일날 개봉을 하니까 부산국제영화제 즐겨주시고 극장에서도 즐겨주시면 최고로 멋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독님 배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 잠시 촬영을 위해서 무대에 정리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촬영하는 동안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film을 정리하고 바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우님들 무대 중앙으로 좀 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여기 마킹되어 있는 요 라인을 보시면 네, 배우님 앞쪽으로 오세요. 네, 자. 고속도로 가족 무대 앞에 서주시고요. 그러면 왜 뒤로 가시죠? 네, 그러면 정면에서 일단 왼쪽 한국인 먼저 이 왼쪽 측면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앙
예, 시선 맞춰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객석을 등지고 관객들이랑 한 번만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뒤쪽 계단 조심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예쁜 플랜카드 혹은 손 많이 흔들어주시면 예쁜 사진이 나오니까요. 예, 많이 참여해주세요. 부산국제영화제의 좋은 기억이 아마 오래도록 추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손 먼저 손 흔들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픈토크 진행한 고속도로 가족의 이상훈 감독님, 정일우 배우님, 김슬기 배우님, 서희수 배우님, 그리고 백현진 배우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재밌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